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답답했던 시장이 드디어 시원하게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라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내 종목은 언제 다시 가줄지 오늘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김영민의 시장 직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이 좀 화끈하게 시원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잖아요.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는 거. 아마 연휴 이후에 이제 FMC 회의 결과 좀 지켜보고 그때 뭐라도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시장이 오늘 미국장 엔비디아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선제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지를 오늘 직설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되는 게 가장 나쁜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정도는 이제 내 계좌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네. 그건 이제 최소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지수보다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정말 다행스럽게 8월 달에 폭락했던 직전 저점을 다 지지를 좀 받으면서 코스피도 2,500이 확실히 이제 락바텀이란 걸 확인을 했고요. 코스닥도 700포인트가 이제 단기 저점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은 테마주들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좀 해놓으셨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또 어저께 이제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 토론회 이후에 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매수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세게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 당연히 이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등치로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에 이제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들 그리고 1등주, 2등주가 아닌 저기 후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내 계좌가 회복되는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기 전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뭘 크게 바꾼다라는 것보다는 업종 내에서 가장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개별주들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적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해놓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놓으시면서 추석 연휴를 좀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업종을 공략해봐야 될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퀴즈 이벤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퀴즈 푸시면서 공부까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오라클이었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라클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어요. 새로운 이제 AI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기업. 어제 이제 오라클이라는 기업 퀴즈를 내드렸고 오늘은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춰서 좀 더 쉬운 걸로. 또 기업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오늘 미증시가 이제 급반등을 했잖아요. 네. CP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석의 어떤 영역에 좀 분분한 의견들이 좀 잇따르면서 미증시가 일시적으로 막 급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회복이 좀 되다 보니까 첨단 산업 관련된 빅테크 M7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이제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AI 반도체 시장의 1등 기업, AI 가속기 시장의 1등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일 텐데 네. 엔비디아를 퀴즈를 내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쵸. 1등 기업 말고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제 AI 가속기 시장에 2등 정도 이제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알파벳으로 세 글자 요 기업을 이제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다. 역시 퀴즈 정답과 지금 저희 이제 생방송 화면 인증샷을 함께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뒤를 잇는 기업이 과연 어디일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이렌시스 6,1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고요. 고점에 물린 것 같은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와 주긴 했는데 다시 네. 6,000원대 회복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 종목들이 또 살아나고 있어요. 은근히 이제 결국은 이제 첨단 산업 AI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걸 또 뒤따르는 업종이 이제 로봇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최근에 이제 보픽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SBB 테크라든지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고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업종이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가격 회복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00원 정도에 이제 매수하셨으니까 오늘도 7% 정도 지금 가격 반등이 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주가가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100원 정도 요 자리 넘어가면 이제 다음 목표치는 이제 7,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피 출시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고 협동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수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렌시스는 보유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6,8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자인데요. ST팜 11만 원 비중 5%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됐는데도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K바이오의 기대감으로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 줬는데 이 종목은 언제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반도체가 워낙 강하니까 제약바이오는 좀 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생물보안법 통과됐는데 왜 못 갈까? 뭐 케이스 에런 때문이죠.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일정 부분 기대감은 선반영이 됐었다. 다만 제가 ST팜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늘어날 거고 생물보안법 통과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ST팜 수주도 늘어날 거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 성장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ST팜은 10만 원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신규 매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구간이니까 뭐 지금 위치에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고르고 계신 분들은 한 탑3 안에 저는 꼽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ST팜 매수 관점으로도 이제 보실 수 있고 매수 가격이 11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뭐 충분히 매수가 밀어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정고점 12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문자입니다. 어부부 반도체 14,500원 비중 30%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8월 이후에 다시 많이 빠졌는데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부부 반도체는 분명히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같은 반도체 종목이고 어부부 반도체도 얼마든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만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AI 가속기나 그다음 HBM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 해드리면서 삼성전자만 갖고 계시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다. 오늘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세요. 물론 반등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1.5%밖에 못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는 200만 주, 300만 주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하이닉스는 지금 8%가 넘게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다 팔기 어려우시면 적어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좀 같이 가져가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시장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장이 살아났을 때 내가 만약에 반도체 업종을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교체하거나 갈아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뭐 충분히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또 비중도 지금 30% 너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버브 반도체는 교체의 관점으로 만약에 다 팔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반은 좀 팔아서 HBM 수혜주들 좀 갖고 계시고 또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을 또 공개를 했잖아요. 또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제 또 부각이 좀 되면 어부 반도체도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좀 보유를 하시면서 매수가까지 이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좀 정리를 좀 해서 HBM 수혜주로 좀 갈아타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다변화시키는 전략으로 반도체 업종은 대응을 좀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수익률 방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입니다. 아까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에이프릴 바이오 매수가 24,000원, 비중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비중이 좀 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의 뭐 몰빵을 하셨네요. 네. 이 비중 50% 정도면 그리고 가격도 거의 최근에 최고가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뭐 괜찮아요.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는 중장기적으로 24,000원이 아니라 뭐 3만 원도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사파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두 가지 이제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1조 원이 넘는 지금 기술 이전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 또 마일스톤이 때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유증이나 이런 악재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또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또 수혜도 예상이 좀 된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에이프릴 바이오는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조금 맞은 거고요. 지금 이제 60일 이평 위에서 저점이 지지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 단기적으로는 매수한 가격인 24,000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2만 원 자리에서 직전에 이제 고점까지 올라갈 때 딱 이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을 한번 붙이면은 엄청 강하게 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삼화 콘덴서 매수가 54,900원, 비중 5% 네.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걸로 갈아타야 하나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MLCC 관련된 종목이 이제 삼화 컨덴서, 삼화 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쪽의 수급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해리스 후보가 어제 토론회를 굉장히 좀 잘했잖아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IRA와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들 쪽으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고르라고 하면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앤드림 같은 이런 전해액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 전구체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엔캔과 같이 이렇게 전해액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업황과는 상관없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차라리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으로 갈아탔을 경우에 어차피 하락은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됐고 반등이 좀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화 컨덴서는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화 콘덴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먼저 월요일에 편입했던 DI가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훈풍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상승한 걸 가지고 반도체가 완벽하게 추세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벌써부터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테크윙, DI 이런 종목이다. 웨이퍼 테스트하는 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DDR5양 웨이퍼 테스트 수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뒤로 밀렸잖아요. 뒤늦게 호재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요일 날 양봉이 딱 나올 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딱 3거래일 만에 2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고 오늘 하루에만 벌써 14%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들이 이제 강한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테크윙, DI 또 오늘 YC는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HBM과 관련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 특히나 후공정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제가 DI 소개해드린 다음 날 바로 이어가지고 KC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지금 벌써 한 7%, 8%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도 위치에서는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HBM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아까 제가 어부브 반도체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어제 편입했던 재룡전기가 7% 수익 중에 있습니다. 또 하루 만에 수익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어제 변압기 수출 데이터 영향 덕분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화장품이라든지 변압기,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반등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환율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주들이 살아난다는 건 결국 업황 사이클이 그대로 좀 유효하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AI와 관련된 수급 심리가 살아나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났을 때 빼놓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 HD, 현대일렉, LS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 3대장 정도는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된다. 특히 재룡전기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아직도 반토막 정도 지금 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수익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쪽을 좀 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KN솔이라고 하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솔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그 액침 냉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렸고, 네. 지금은 KN솔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오늘 107달러, 108달러까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100달러가 이제 깨지려고 하는 위치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지난 8월 달에 이제 급락했던 저점을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좀 받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좀 추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하자라는 전략이니까 KN솔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젠슨항 CEO가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엘부터는 액침 냉각을 공식적으로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천명을 해놓은 상태예요. 오늘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KN솔이라든지 GST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저점을 이제 회복을 좀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반등이 들어오다가 또 악재가 나와서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분명히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다만 주가가 이미 악재성 이슈를 충분히 다 반영을 하고 바닥권에서 터닝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악재가 부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저점이 이제 지지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전 바닥이 견고하게 이제 지지가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추세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은 KN솔은 지금 정도의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KN솔은 8월 달에 12,000원대에서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15,000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훨씬 더 좀 높은 위치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로 인해 액침 냉각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N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HBM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제 후공정 기업들인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좀 전공정 기업이에요. 전공정 관련해서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같이 조금 풀어드리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00원 현재가로 PSK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40%가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PSK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8월 달에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더 밀려버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지난 8월 달에 25,000원짜리에서 바닥이 만들어졌다가 이번에는 22,000원대까지 이제 급락이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도 8월 초에 시장 급락 나왔을 때도 7만 원이 이제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는 7만 원짜리를 깨고 어저께 64,000원까지 주가가 밀렸었어요. 왜 밀렸냐면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D램이라든지 낸드 쪽,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PC양 매출이 사실상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 한 자릿수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PSK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업계 1등 기업,
점유율 글로벌 시장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일시적인 부침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전공정의 증착 장비 기업들도 10%가 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부분들, 실적 부진, 일시적인 부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가격 반영이 좀 되어 있고 낙폭 가대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공략을 해놓으면 적어도 8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이상으로는 가격 회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전공정의 이제 PSK,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1위의 명성에 맞게 빠르게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회사로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는 PSK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퀴즈 당첨자분들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매수해 놓은 종목들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